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겨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존의 영아 수당이 업그레이드되어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부모에게 지급되고 2024년부터는 더욱 확대되어 금액도 점차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아이 계획 있으셨던 가정에는 조금 쏠쏠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올 한 해도 육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 육아 새해 첫 방송 힘차게 문을 열게요. 첫 곡은 BTS가 부릅니다. 소우주.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 어떤 빛은 야물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나널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 가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e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에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Tonight 나나나나나나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첫 방송으로 돌아온 람디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한 살 더 먹어서 각 가정마다 조금은 새로운 느낌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해가 바뀌게 되면 저는 새로운 정책,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꼭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나 하고 체크해 보게 되는데 이 부모 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물론 저희 아이는 7살이라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예전부터 신생아나 또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원이 살짝 뒷받침된다면 혹시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일하러 가는 부모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 신생아를 양육해야 하잖아요. 조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엄마나 혹은 아빠가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요. 그런데 물론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아이를 자발적으로 기관에 일찍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어느 한 사람만 경제적 책임을 지는 외벌이의 형태로는 가정의 유지가 조금은 힘들어서 본인은 가정교육을 원하지만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경우의 가정들을 위해서 저는 이러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영아 수당도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신생아 하나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지 않고 만약에 기관에 보낸다고 하면은 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가정 양육 수당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보육을 오래 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부모들이 흔히들 말하는 게 집에서 아이 케어하면 얼마 지원을 받지는 못하는데 기관에 보내면 식사도 해결해주고 간식도 다 챙겨 먹여주고 하루 종일 케어해주고 오니까 그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이유로 기관을 선택하는 부모들에게까지도 이번 부모 급여는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가정 양육을 하든 기관에 보내는 부모든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각 가정의 형태에 맞춰서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정책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그럼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오스틴이 부릅니다. 문. I'm drinking out of moon, how was it? 바뀐 시간을 녹아버린 기억 지나쳐간 너의 향기가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 I'm falling with you yeah. 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어 I'm in love with you 난 만들고 싶어 너와의 시간들 Fading out like the moon Your friends say there's no one to keep this love in I took your phone down eye contact I swear to God for real 따라를 달려 I just wanna keep this up with you 어둠거린 너의 표정 떠나가지 않는 미소 난 계속 loving 너의 마음이 고집없이 나랑 같이 전부 하길 나는 thinking about our story 하루 종일 너의 생각에 웃고 있지
너의 친구들은 거리에서 날 비웃겠지만 전에 배웠지 나의 사랑의 공식. 넌 수억을 잘라니 금방 풀 수 있겠지. 사랑의 링링을 타고 날아와 태풍 같은 나의 맘을 너는 안아봐. I'm feeling like a 맥주 잔에 따른 소주 섞이던 감정은 다시 너를 향해 가. I feel this love moonlight on you yeah. 너의 맘은 너무나 하얘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 I feel this love again.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한 이 길로 너와 같이 걷고 싶어 yeah. Your friends say there's no one to keep this love in. I took your phone down eye contact. I swear to God for real hey. Your friends say there's no one to keep this love in. I took your phone down eye contact. I swear to God for real hey. 차라리 달려 I just wanna keep this love with you. 어둠거린 너의 표정 떠나가지 않는 미소 난 계속 loving 너의 마음이 거짓없이 나랑 같이 전부 하길 나는 thinking about our story 하루 종일 yeah. 네, 김보람의 남해에서 시골육아 7번째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준맘 람디의 좌충우돌 육아 히스토리입니다. 오늘 새해 첫 방송이고 해서 특별히 그동안 들려드린 적 없었던 저의 험난하디 험난한 육아 적응기를 허심탄회하게 좀 들려드릴까 해요. 제가 육아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람디는 원래부터 육아가 재밌고 행복했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그 환상을 확실히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하준이 임신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는 임신 때 이런저런 굵직한 에피소드가 제법 있었어요. 제가 저혈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니까 그게 몸에 좀 영향이 가고 무리가 갔던지 어지럼증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반에 지하철에서도 한번 그대로 쓰러진 적이 있고요. 또 하루는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길을 걷다가 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듯이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살면서 그런 적이 처음이라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신 소양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엄청 가려워지는 병이 있어요. 제가 막달쯤에 그 임신 소양증에 걸려서 하루 종일 온몸을 막 긁어대고 있으니까 외출도 힘들고 사람들 오는 것도 싫어서 안 만나고 특히나 그 가려움이 밤에 많이 심해져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초반에 심했던 입덧이 좀 사라지나 싶었는데 그 평화가 오래 안 가고 출산 직전까지 소양증 때문에 저는 힘들었어요. 이것 말고도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니까 또 조금씩 잊혀지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당시에는 참 힘들었던 10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임신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힘내시라고 파이팅 넘치는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주소녀가 부릅니다. 너에게 닿기를. Just tell me why 걷기만 걷고 싶은 그대와 Tell me why 사랑만 받고 싶은 소녀가 Tell me why 소녀 걷기를 걷다 마주칠 destiny 네가
여차 이런 임산부 시절을 겪고 제가 하준이를 낳았는데요. 제가 저양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은 사실 크게 아픔도 없었고 별 다른 에피소드도 없이 수월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조리원 퇴원 후부터 상상 이상의 매운맛 육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다음 해에 아이가 바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여러 여건들이 부모가 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죠. 사실 제가 아주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그 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육아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찌 보면 만만한 생각으로 아이를 덜컥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육아는 실전이잖아요. 예측대로 되는 것도 거의 없고요. 아이를 키워낸다는 게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무지한 상태로 부모가 되고 보니 저는 정말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죠. 저희 아이는 사실 계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까다롭거나 예민하거나 하는 편의 아이는 아니긴 해요. 근데 제가 신생아를 잘 못 다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이가 영아 때는 좀 까탈스러웠던 건지 몰라도 돌 전까지는 밤에 안 자고 많이 울고 그랬어요. 와, 근데 사실 저는 이 패턴이 정말 힘들었던 게 워낙에 평소에도 제가 야행성 인간은 아니라서 밤 9시 좀 넘으면 자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웬걸 애가 밤에 통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쭉이요.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재워서 좀 눕히려고 하면 등 센서가 바로 발동해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하준이 몸무게가 상위 98%로 무거웠거든요. 근데 누워 자려고 하지도 않고 길게 잡아야 2시간 안에 늘 깨서 또 몇십 분씩 안아달라고 막 울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같이 잠을 못 자고 서서 밤새 안아주고 하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걸 매일 반복하니까 수면 부족에 체력 저하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서 사람이 진짜 하루하루 피폐해져 갔던 것 같아요. 다음날 낮에도 당장 하루 종일 애를 봐야 하는데 전날 밤에 잠을 못 잔 채로 아이를 돌보니까 내내 깨어 있어서 피로가 쌓이고 식욕도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산후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온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는 좀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산후우울증 같은 거는 스스로 마음 컨트롤 잘 못하는 사람이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모르고 하는 못된 생각이었죠. 그러다 제가 덜컥 저도 모르게 산후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겠다 이런 무서운 생각을 매일 하고 그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제가 좀 씩씩한 편이라서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금세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 산후우울증은 제가 아이를 주 양육자로 내내 돌보고 있는 동안은 해결책이 크게 없더라고요. 당시에 저희 애기 아빠는 일이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퇴근하고 본인이 아이 목욕 매일 다 시키고 이유식도 만들고 저 대신 집안일도 하고 그런 도움이 있어서 제가 좀 수월했는데도 본질적으로 제가 아이 컨트롤이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애기랑 같이 울고 힘들어하고 남편한테 짜증내고 그런 일상을 보냈어요. 지금 돌아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운맛, 아니 마라맛 육아에 매일 밤 울던 6년 전 람디에게 위로의 노래 한 곡 보냅니다.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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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제가 지금 저희 하준이를 키우면서 육아 자체를 너무나 즐기고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러한 육아 방송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앞서서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육아가 반갑고 적성에 잘 맞고 그랬던 엄마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출산 후에 서점에서 제일 먼저 산 책 제목이 엄마 됨을 후회함이었어요. 내용은 전혀 관심 없고 그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골라서 샀는데 제목이 당시 제 마음을 너무나 대변해주는 문장이었거든요. 괜히 엄마라는 게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산다고 매일을 얼마나 후회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마라맛 육아를 딱 1년 동안 했더니 기적같이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아이가 돌이 되고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이미 돌 때 13kg 이상을 돌파한 그 무거운 상태로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딱 벌레처럼 딱 매일 붙어서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걸으니까 제 양쪽 어깨가 비로소 자유가 되었잖아요. 오랜만에 가벼워진 원래 내 어깨를 느끼게 되니까 한결 살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 중에는 애가 차라리 안겨있을 때가 낫지 걷기 시작하니까 종일 잡으러 다녀야 해서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매일 쌀가마니를 메고 다녔는데 가벼운 내 두 발로 쫓아가는 것쯤이야 껌이지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던 아기가 돌이 딱 되고 수유를 끊고 우유를 주면서 누워서 자는 밤잠을 시도해봤더니 더 이상 깨지 않고 이제 자는 거예요.
와, 애가 통잠을 자서 제가 같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몇 년 만에 사람답게 잔 날이었죠. 내가 더 이상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통잠까지 자고 그 두 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저한테는 그때부터는 웬만한 힘든 게 없었어요. 징징거리든 말든 떼쓰든 말든 그래 그런 것쯤이야 내 실컷 받아준다 하면서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저는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 정신적으로 아이를 컨트롤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체력적인 면에 비해서는 차라리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람디 육아가 마라맛 아니 순한 맛이 되고 저의 일상이 다시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돌이 지나고 하나 둘씩 말문이 트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뭐가 불만인지 뭘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말을 해줘서 잘 알게 되니까 금세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돌쯤부터 편해진 육아가 두 돌이 되기 전에는 이미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징징이가 없고 별나게 굳는 게 없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긴 했는데 워낙에 신생아 때 제가 힘들었어서 그 뒤에 오는 매운맛은 그닥 맵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자인 제 스스로가 육아를 편하게 쉽게 생각하고 대하다 보니까 양육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에도 훨씬 여유가 있고 그때부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1년 만에 순둥이가 되어준 우리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쯤에서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태연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본격적으로 육아가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제가 놓치고 있던 저의 일상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후줄근한 옷차림에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일상에, 그리고 임신과 동시에 회사를 관두고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또 다른 걱정과 불안이 시작되었죠. 아,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껏 배워왔던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요. 근데 아이가 걷기 시작했으니까 눈을 떼면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내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밤에 아이가 자고 나면 또 밀린 집안일을 조금이나마 해야 하니까 사실상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게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죠. 근데 내가 4년, 5년 정도 가정부육을 결심을 하고 나니까 어차피 지금 나의 일은, 나의 직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집에서 하준이를 잘 돌보는 하준이 엄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비록 남들처럼 회사를 가진 않지만, 어른을 상대하진 않지만 내 유일한 동료이자 친구인 하준이와 집에서 매일을 한번 재미있게 잘 지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놀아준다는 생각이나 내가 아이에게 뭘 해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함께 논다고 생각하자. 그랬더니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가 지겹거나 힘들지 않고 그냥 나는 매일 이 친구와 단둘이 내 마음대로 실컷 놀 수 있는 거야 싶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저는 지금도 육아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별거 아니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요. 괜히 내가 아이에게 무언가 거대한 것을 해주고 꼭 매일 행복하게 어디 근사한 곳 데리고 가고 그런 것이 멋지고 정답인 육아는 아니죠.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따뜻한 눈길, 다정한 손길, 그리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품을 항상 기다리잖아요. 저는 매일 그것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함께 장 보고, 아이와 함께 빨래 걷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도란도란 대화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나눠 먹고, 그런 소소한 나의 일상에 그냥 아이를 끼우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둘이 하면 얼마나 재밌게요. 그렇게 일상에서 스며들듯이, 그러나 이왕이면 다정하고 사랑 넘치게 특별할 거 없이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아이를 대하고 있는 저의 한결같은 육아 원칙입니다. 앞으로도요. 그럼 한 곡 더 듣고 와서 람디가 소개하는 오늘의 그림책과 클로징 이어갈게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랬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해야 해 여기서 만족해야 해 내 버리고 다짐을 해봐도 수없이 계속 내 자신을 타일러봐도 왼쪽 가슴 구석이 너무 아파와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지나간 추억들 자꾸 돌아와 도대체 왜 이럴까 why 행복해 이제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의 다시 모든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했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닌 걸 알기에 오늘 제가 소개할 두 권의 그림책은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이가 책을 가져오면 언제나 반갑게 잘 읽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책장에 수많은 책 중에 이 책은 절대로 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정확히 두 권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할 두 권의 책이 그 책들이에요. 이유는 책 소개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라는 책은요. 윤여림 작가의 글과 안녕달 작가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저는 하준이한테 지금까지 이 책을 수십 번 넘게 읽어주면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이가 놀라고 당황할까봐 최대한 울음을 삼키는데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주르르 흘러 있어요. 유명한 책이라 아마 대부분 소장하고 계시거나 한 번쯤 빌려서 읽어보셨을 텐데 새롭게 엄마 아빠가 된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우왕 울음을 터뜨리던 아주 작은 아기 시절의 내 아이가 점점 커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혼자 멀리 여행을 가게 될 때까지의 모습을 한 권에 다 담고 있어요. 까만 머리의 젊은 엄마였던 나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죠.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된 아이는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을 정도로 커버렸지만 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 아이를 기다려요. 그리고 말하죠. 세상을 마음껏 훨훨 누비고 다니다가 힘들면 언제나 나에게 오라고. 엄마가 마음껏 안아주겠다고. 마지막 이 문장이 정말 너무나 나의 마음 같아서
볼 때마다 눈물이 터지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도 역시나 저의 눈물 버튼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어줘야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오래됐어요. 20년도 더 된 책인데요.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조그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어 그 아이가 다시 한 아이의 부모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하는 자장가가 계속돼요. 처음에는 따뜻한 엄마의 사랑의 노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늙어가는 엄마에게 부르는 아들의 노래로 끝나는 장면이 정말 뭉클하고 슬펐어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이라 그런지 전 세계 3천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초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네요. 람디처럼 눈물샘 잘 터지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힘겨운 책일 수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읽으시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에게 깊은 진심을 전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림책 소개까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고요. 어느덧 아쉽게도 또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에게 육아란 아이를 길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세상을 처음 만나고 남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조금은 더 성숙해져 가고 엄마가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마음들을 참 많이도 배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부모의 말이라는 육아서에서 감동받았던 구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당신 참 잘했어요.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은 근사하게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끝곡으로는 리조의 About That Time. It's bad bitch o'clock, yeah, it's thick 30. I've been through a lot, but I'm still flirty. Is everybody back up in the building? It's been a minute, tell me how you're healing. Cause I'm about to get into my feelings. How you feeling? How you feel right now? Oh, I've been so down and under pressure. I'm way too fine to be this stressed, yeah. Bitch, I might be better. Turn up the music, turn down the lights. I got a feeling I'm gonna be alright, okay, alright. It's about damn time. Turn up the music, let's celebrate. I got a feeling I'm gonna be okay, alright. It's about damn time. In a minute, I'ma need a sentimental man or woman to pump me up. Feeling fussy, walking in my Balenciennes, trying to bring out the fabulous. Cause I give a fuck way too much. I'ma need like